네,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남 민심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군요. 네, 5.18을 맞아서 여야의 호남 접근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호남 여론은 현재 어느 쪽에 확실하게 무게를 싣고 있지는 않은 그런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흥미롭네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를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면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먼저 꺼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 회복 그 의지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숱한 고비를 넘겨오면서 대통령으로 도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럼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참겠다라고 하는 그때 호남 민심이 있었다면 현재로서는 지금 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호남 민심에 대해서 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돌아서겠다. 호남 출신이라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을 호남에서 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과 이낙연은 또 살아온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남 민심 입장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다시 이낙연 전 대표가 부응을 하려는 것 같고 그리고 호남에도 정책적 보수층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히 노년층에. 근데 이 노년층은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당파적 일체성은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쪽 층을 노리려면은 정책적으로는 보수적인 걸 내놓을 수 있더라도 호남 민심을 크게 거스르는 이런 부분들은 좀 거두어드릴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도 장년층 이상은 장년층, 노년층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다른 지역만큼은 있다. 근데 그게 정책적인 수준인 거지 당파적인 수준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파적인 수준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렇습니다. 색깔이 강하고. 네.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하고 계속 수도권이었단 말이죠. 네네. 원래 고향은 경북 안동이죠. 경북 안동이죠. 네. 근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높죠.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호남의 여론은 반드시 호남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호남에서 띄웠던 정치인들을 보면은 노무현, 정몽준, 문재인, 안철수 모두 영남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대선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과거에 반문재인 정서가 한 2016년 정도 있었거든요. 호남에서. 근데 그때도 이 반 이재명 정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때 반문재인 정서가 있었을 때 이제 국민의당이 그렇습니다. 약간 좀 득세를 했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정치 기반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닌데 특히 지역 기반이. 근데 이 점이 오히려 호남민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밀어주면은 그 지분이라든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다. 우리한테 빚을 많이 지게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더 매력적인 후보일 수도 있다. 타지 출신 후보가. 그런 어떤 전략적인 생각이 발달해 있다.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 출신이긴 한데 현재 이제 쇼트트랙으로 비유를 하면은 인코스에 이낙연 선수가 달리고 있고 인코스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코스로 빠지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이재명 선수가 달리고 아웃코스 있어요. 달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좀 빠져줘야 정세균 전 총리도 쉬울 것 같은데. 아니, 쇼트트랙이 두 코스밖에 없습니까? 두 트랙밖에? 세 트랙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멀리 돌아가야 되는. 멀리 돌아가야 됩니까? 근데 진짜 멀리 돌아가는 게 답이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전북 지역 출신은 광주 전남에 비해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이제 광주를 끼고 있고 대도시이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도 이제 뭐 전북 홀로 세우기 뭐 이런 정치적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전북은 이제 광주 전남에 비해서 좀 그런 것들이 딸리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충청도 민심하고 가까운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고향은 서울이긴 한데 부친 고향이 충남 논산이거든요. 충남 논산이죠. 논산이면 이제 전라북도랑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전북 충남 간의 문화적 친연성이 또 강해서 외지에 또 노출돼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세균 전 총리는 호남 민심 이전에 밖에 나가서 잘된 자식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호남에서의 승부수가 아닐까.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떻게든 잘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지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율을 많이 올리는 것이 정세균 전 총리 숙제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호남에서 지지세가 꽤 높죠. 네, 이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는데 예. 양자 대결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에서도 견제 여론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쪽을 밀어가지고 좀 균형을 맞춰주겠다 이런 것들이 가끔씩 발동이 되는데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어떤 주자들은 어차피 여러 주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과거에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당이 또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좀 옮겨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것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지지율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다른 국민의힘 지지자 주자보다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도록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호남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잖아요. 네,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강경 보수보다는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이 좀 더 선전하는 것으로 적합도 측면에서는. 어떤 분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이 순서대로 나온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묽은 보수 쪽에 더 보수 쪽. 네, 좀 마음을 열 여지가 좀 더 높아 보이고 현재로서는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호남에서 얼마를 득표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호남으로 간다라고 하는 신호를 줌으로써 전국적으로 국민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이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호남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있겠습니다. 각 정당 대선 주자들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뭘 유념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지역이든 호남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측면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별종들이 아니겠죠. 그리고 호남은 보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정치 대화가 다른 지역보다 좀 원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며칠 사이에 여론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이걸 포기하지 말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 꾸준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평가로 개천